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내년부터 미국 패권이 본격적으로 소멸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한참 후에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군의 중부사령부가 X 트위터에 2023년 11월 5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미 중부사령부의 책임지역에 도착했다고 썼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의 책임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21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부사령부의 책임지역은 북동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까지 뻗어 있고 그 면적은 400만 평방마일이 넘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미 해군의 가장 큰 잠수함이고 배수량은 18,750톤입니다.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14척이 미국의 활성 전략 열핵탄두의 약 절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전략적인 억제, 특수작전, 감시, 선박 및 기타 잠수함 침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단호한 무력 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 소속 군인 17,200명 이상이 적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동부 지중해로 향하고 있거나 이미 도착했습니다. USS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타격전단과 해군 최대 규모의 최첨단 핵 항공모함 제랄드 포드 항공모함 타격전단은 이미 해당 수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폭력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위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점령국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11월 1일 유엔 총회 긴급 특별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가 한 폭탄 발언입니다. 독립 뉴스 사이트 레볼루션 리포트가 X의 네벤지아 연설의 일부를 게시했습니다. 나는 인권 준수를 요구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간의 폭력을 멈추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한 가자 사람들에게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제재를 가한다. 가자 지구의 병원을 포함한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 수천 명 어린이 죽음, 총체적 봉쇄하에서 민간의 끔찍한 고통이 있다. 네벤지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자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점령국으로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지만 네벤지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안보보장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이 있어야만 완전한 보장이 될 수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테러와 싸울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인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와 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지난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사람 1,400명을 죽인 공격을 감행해서 분쟁을 시작한 무장단체 하마스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시리아나 어널리시스의 창립자이고 중동 전문가 케보크 알마시아는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이스라엘은 실제로 육사 테러 이후 점령한 땅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실제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인종적으로 청소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22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80억에서 2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들은 더 이상 가자지구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인들이 최근의 사건 속에서 인권을 설교할 도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5일 러시아군은 새로운 핵잠수함에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임페라토르 알렉산더 3세 전략 핵잠수함이 러시아 북부 백해 해저 위치에서
불라바 미사일을 발사해서 극동 캄차카 지역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페라토르 알렉산더 3세는 16기의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한 새로운 보레이급 핵잠수함 중 하나로 향후 수십 년 동안 국가 핵전력의 핵심 해군 구성 요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발사는 함정의 최종 시험이며 이후 함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현재 보레이급 잠수함 3척을 운영 중인데 한 척은 시험을 마쳤고 나머지 2척은 건조 중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목요일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능력, 제재 회피, 특히 우크라이나 군대와 장비에 위협이 되어온 자살 드론을 표적 삼아 수백 명의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새로운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해서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대로 우리에 대한 전략적인 패배를 만드는 정책의 연속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원히 헛되이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장기 전쟁을 위해서 2조 1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 중 일부를 통해서 러시아 경제 위기를 급속히 촉발시키려는 서구의 희망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IMF는 올해 러시아의 성장률을 미국이나 유로존보다 더 빠른 2.2%로 전망했고 푸틴은 최대 3% GDP 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서방은 수천억 달러의 러시아 자금을 동결했지만 푸틴은 제재 조치로 인해서 고급 메르세데스 등 서방 상품에서 러시아 수입이 중단되지 않았고 모스크바가 원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구매함으로써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재의 대상이 된 아크틱2 LNG 프로젝트는 곧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 최대 LNG 생산업체 노바테크는 지난 9월 내년 초 아크틱2 LNG로부터 선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업체 노바텍의 레오니드 미켈슨 사장은 우크라이나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의 제재는 우리 전문성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새로운 브릭스 통화가 준비되어 미국 달러의 패권이 소멸하고 미국 패권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5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대통령 고문을 지낸 경제학자이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세르게이 글라지예브가 브릭스 통화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브릭스 통화는 내년 여름에 열릴 제16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라지예브에 따르면 새로운 브릭스 통화는 공개될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것은 그것에 대한 정치적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브릭스 5개국 중 3개국은 새 통화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나 나머지 2개국은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의 지지를 받는 브릭스 통화가 나오면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가진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 앞에 달러의 패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계 주요 통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인도 루피와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